요즘 아침마다 올리브유 원샷 하라는 광고 정말 많이 보시죠? 혈관이 뚫린다, 관절염이 낫는다, 이런 말들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건강과 생활 전문 채널 실버수첩 건강전도사 고준혁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좋다는 마음으로 올리브유를 드시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분이 정말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복에 큰 숟가락으로 한 컵씩 들이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트에서 색이 맑다고 또 가격이 싸다고 골라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광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비싸지 않다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떤 제품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오늘은 광고 속 과장된 정보에 속지 않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올리브유의 올바른 섭취법과 제대로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도 함께 나눌 거고요. 어떤 분은 잘못 드셔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부산에 사는 76세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딸분이 올리브 오일이 혈관에 좋다는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꼭 드셔보라고 권하셨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마트에 가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골라 사오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큰 숟가락으로 2스푼씩 드셨죠. 처음 한 달은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명치 부근이 쓰리기 시작했고요. 식사 때마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니 올리브유를 과다 섭취한 게 원인이었던 거죠. 좋은 기름이라고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위장에 부담만 준 겁니다. 반대로 제주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어르신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분도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고 손가락 관절도 아프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시고요. 10분 정도 지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작은 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만 드셨어요. 그리고 5분 후에 방울토마토 3개하고 생마늘 반쪽을 함께 드셨답니다. 이렇게 석 달을 꾸준히 하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손가락 관절 통증도 확실히 줄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올리브유인데 한 분은 병이 되고 한 분은 약이 된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양과 방법과 품질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그림이 보이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우측 하단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요. 지금까지 드신 올리브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올리브유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드시는 방법이 올바른 건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약과 독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점, 이제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양의 문제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히 좋은 기름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지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한 대규모 지중해식 식단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올리브유를 3스푼 이상 섭취했을 때 위장 부담이 30%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76세 박영호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죠. 큰 숟가락으로 2스푼씩,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드셨으니까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석 달 만에 명치 통증이 생긴 겁니다. 기름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루에 딱 1스푼입니다. 그것도 작은 숟가락으로요. 만약에 하루 2번 드시고 싶으시면 아침에 반 스푼, 점심에 반 스푼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더 적게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신다면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몇 스푼씩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의 문제예요. 올리브유를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했을 때 혈관 청소 효과가 50%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공복일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반대로 저녁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에 사시는 70세 이정자 어르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저녁 식사 후에 올리브유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간 초기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일어나서 물 1컵 드시고요. 10분 정도 지난 후에 올리브유 1스푼 드시고 다시 30분 후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을 지키시면 올리브유의 효과를 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특히 자기 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간과 소화기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 공복에 1스푼 실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조합의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는 혼자서도 좋지만요. 특정 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요.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올리브유를 토마토와 함께 섭취했을 때 항염 효과가 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올리브유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제주도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올리브유 1스푼 드시고요. 5분 후에 방울토마토 3개하고 생마늘 반쪽을 함께 드셨죠. 이렇게 석 달을 꾸준히 하셨더니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손가락 관절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마늘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올리브유와 만나면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강해져요. 다만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마늘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견과류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호두나 아몬드 5개 정도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럼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할까요? 유제품하고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우유나 요구르트와 섞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과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1스푼 드시고요. 토마토, 마늘, 견과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함께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가장 실천하기 쉬워 보이시나요? 네 번째는 품질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세요.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가 정말 많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색이 맑고 투명할수록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에 국내 시판 올리브유를 조사했는데요. 무려 40%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제유거나 다른 기름을 섞은 제품이었어요. 이런 제품들은 색이 맑고 투명하거든요.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색소를 다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69세 윤성의 어르신도 이런 제품을 쓰셨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샀는데 6개월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제유였던 거예요. 영양소가 거의 다 파괴된 상태였죠. 그럼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색깔은 진한 녹색이나 황금빛이 도는 게 좋아요. 병을 흔들어 봤을 때 약간 탁하고 침전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풀향이나 과일향이 나야 합니다. 기름 냄새만 나거나 냄새가 거의 안 나면 정제유일 가능성이 커요. 가격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250ml 기준으로 2만 원 이하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좋은 올리브유는 손으로 직접 따서 바로 짜내는 거라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저렴하면 품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 색깔이 어떤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번째는 보관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사도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산패돼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과 공기에 아주 약한 기름입니다. 혹시 지금 싱크대 옆이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올리브유 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럼 당장 옮기셔야 해요. 올리브유는 반드시 갈색 유리병에 담긴 걸 사세요. 투명한 병은 빛이 다 들어가서 산패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싱크대 안쪽이나 찬장 깊숙한 곳이 좋아요.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차가우면 기름이 굳어버리고 다시 녹았다 굳었다 하면서 품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뚜껑을 항상 꽉 닫아두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빨라지거든요. 한번 개봉하면 3개월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큰 병보다는 작은 병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가열하는 기기 근처에는 절대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5가지를 지키는 순간 올리브 오일은 비로소 약이 됩니다. 양을 지키고 아침 공복에 드시고 토마토나 마늘과 함께 먹고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는 것.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고르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이게 위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세수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10분이 지나면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드십니다. 그냥 삼키지 마시고요.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가면서 맛을 느껴보세요. 약간 매콤하고 쓴맛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 바로 그게 항염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올리브유를 드신 후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토마토를 드세요. 방울토마토 3개 정도가 적당해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 대신 생마늘 반쪽을 드셔도 되고요. 호두나 아몬드 5개 정도를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여러 개를 섞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30분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에 위장이 약하시거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한 스푼을 드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괜찮으면 한 스푼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 루틴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요. 혈당 수치도 개선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6개월 이상 실천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효과를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품종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도 품종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과도 품종에 따라 맛이 다르듯이 올리브도 품종에 따라 효능이 달라요. 심혈관 건강에 좋은 건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에요.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거든요. 관절염이나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좋아요. 항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을 추천해 드려요.
이 품종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라벨을 보실 때 품종 정보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그냥 올리브유라고만 써 있고 품종이 안 나와 있으면 여러 품종을 섞었거나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한 병을 다 쓰고 나면 다음번엔 다른 산지의 제품을 사보세요. 스페인 거 쓰셨으면 다음엔 그리스 것으로, 그 다음엔 이탈리아 것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사용 중인 올리브유의 산지를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보관법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올리브유는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색이나 초록색 유리병에 담긴 걸 사세요. 투명한 병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둬도 빛이 조금씩 들어가요. 보관 장소는 싱크대 안쪽 깊은 곳이나 식품 보관용 찬장이 좋아요. 절대 가스레인지 근처나 창가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열과 빛이 품질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그리고 뚜껑을 쓸 때마다 꽉 닫으세요. 느슨하게 닫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산화가 빨라집니다. 냉장고 보관은 절대 금지예요. 차가운 곳에 두면 기름이 굳어버리거든요. 다시 실온에 꺼내면 녹긴 하는데요. 이렇게 굳었다 녹았다 하는 걸 반복하면 품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한번 개봉하면 가급적 3개월 안에 다 쓰세요. 6개월 넘어가면 아무리 잘 보관해도 맛과 영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큰 병보다는 작은 병을 사는 거예요. 250ml나 500ml 정도가 적당해요. 가격은 조금 비싸 보여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득이에요.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 언제 개봉하셨나요? 6개월 넘었으면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식단 응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려보세요. 채소의 비타민 흡수도 높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아침에 통밀빵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빵에 버터나 잼 바르지 마시고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보세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해요. 삶은 달걀에 올리브유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도 좋고요. 단, 절대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는 쓰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온도에 가열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이미 조리한 음식의 마지막에 뿌려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찌개나 국에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는 거죠. 재가열도 피하세요. 한번 가열한 음식에 올리브유를 넣었으면 다시 데우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생으로 섭취할수록 영양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리에 가장 쉽게 활용해 보실 건가요? 다섯 번째로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토마토는 제가 계속 강조한 최고의 조합이에요. 방울토마토든 일반 토마토든 상관없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올리브유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아침에 올리브유 드시고 토마토 3개 정도 드시면 완벽합니다. 마늘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생마늘 반쪽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돼요. 다만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마늘이 속을 쓰리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럴 땐 마늘 대신 견과류로 바꾸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캐슈넛 다 좋아요. 하루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아침이나 점심에 이런 조합으로 드시고요. 저녁에는 피하세요.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간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섞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내일 아침 어떤 조합으로 시작해 보실 건가요?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에 대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이 있었어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다. 색이 맑고 투명할수록 좋은 기름이다.
이런 것들 다 틀린 정보였습니다. 이렇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양을 지키세요. 하루 한 스푼, 작은 숟가락으로 딱 한 번이면 충분해요. 둘째,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 공복이 최고예요. 물 한 컵 드시고 10분 후에 올리브유 한 스푼, 그리고 30분 후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셋째, 조합을 지키세요. 토마토나 마늘이나 견과류 중에 하나를 꼭 함께 드세요. 그래야 효과가 배가 돼요. 넷째, 품질을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만 선택하시고요. 색깔이 진하고 과일향이 나는 걸 고르세요. 너무 저렴한 건 의심해 보시고요. 다섯째, 보관을 잘하세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시고 개봉 후 3개월 안에 다 쓰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혈당 수치도 개선돼요.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 통증도 줄어듭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히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뿐인가요? 피부도 좋아지고요. 변비도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생기고요. 위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급성 위장염이나 지방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한 스푼의 올리브유, 그리고 토마토 3개,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시고요. 10분 후에 올리브 오일 작은 숟가락 딱 한 번만 드셔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일단 시작하시면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고요. 한 달 후면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어떻게 섞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2가지 기름을 적절히 조합하면 오메가3와 오메가9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거든요. 어떤 비율로 어떤 시간에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뭔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